1언론, 한 정부, 1기업의 징용배상액과 같은 금액 거출 타진.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의 자금 거출, 객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 강제노역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전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2014년 설립됐다. 신문은 재단 출연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상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간 양자 회담을 하고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 회담 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일본에 충실히 전달됐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할 방법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위 변제나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놓고 집약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유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등 1년의 국제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등이 잇따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뉴욕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사히 한 정부 1기업의 징용배상액과 같은 금액 각출 타진. 한일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에 자금 거출, 객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어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 강제노역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전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아사히는 재단 출연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강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간 양자 회담을 하고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 회담 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일본에 충실히 전달됐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할 방법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위 변제나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놓고 집약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 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아시안 정상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등이 잇따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뉴욕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상이 아니라 기부? 아사히 신문 한일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의 기부 타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기부 형식으로 자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2014년 설립한 재단입니다. 아사히는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객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 간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은 조현동 외교 1차관은 지난 25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 동안 양자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